네, 슈팅스탁 2부 주식 썰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2부 썰전에서는 투자에 도움되는 주제로 전문가님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전략주 AS와 오늘의 새로운 탑픽 종목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누구나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고민들 해결해드리고요. 종목 상담 채택될 경우에는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수요일 주식 썰전 적풍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상한가 매매법 지난주 1강에 이어서 2강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우리 일주일 만에 또 여러분들 만나뵙게 됐고요. 지난 시간에 반응이 괜찮아서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한가 매매법 두 번째 시간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시장이 너무 이렇게 가는 종목만 계속 올라가고 쏠리는 현상들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좀 해결책으로 제가 가지고 나온 건데요. 요즘에 요 전략들이 꽤 잘 먹혀 들어가고 있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 오늘 굉장히 도움되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요즘처럼 하락장일 때 더 도움이 되는 전략들이니까 오늘 영상들, 오늘 방송 꼭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은 바로 이 상한가 매매법, 상한가를 달성한 종목들을 매매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증명을 하나 해보려고 내용들을 가져왔고요. 오늘 첫 번째 들고 온 내용의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 상한가 종목은 하락장 또는 약세장에 더 강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제가 한 부분인데요. 일단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맞아요. 이 상한가 종목들은 오히려 장이 좋지 않을수록 하락장일수록 더욱더 강한 현상들을 보이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굉장히 심플해요. 우리가 상승장에는 반도체도 올라가고 자동차도 올라가고 2차 전지 올라가죠. 엔터지 올라가죠. 다 갑니다. 너무 좋은 종목 너무 많아가지고 뭘 살지 모를 정도로 고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승장의 수익을 못 낸다고 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조금 수익 내고 다른 데 가서 물리고 조금 수익 내고 물리고. 그렇지만 오히려 하락장에서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어차피 시장에 호재가 없어요. 그동안 우리 증시를 이끌었던 종목일수록 하락세를 타기 마련이고요. 그러면은 증시가 굉장히 재료가 없다 보니까 그때그때 나오는 굉장히 핫한 이슈들 또는 메인 뉴스 속보 또 어떤 뉴스 헤드라인들 이런 것들이 영향을 굉장히 받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연초에 어땠습니까? 로봇 테마주 한번 엄청 열풍이 있었었죠. 그다음에 인공지능 한번 열풍이 있었었죠.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 이쪽은 아직 진행 중이죠. 그리고 2차 전지도 한번 정점을 치고 에코프로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씩 약세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쏠림 현상들은 시장에 호재가 별로 없고 재료가 없을 때 발생하는 현상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에 개인 매수세가 강할수록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살수록 더 이런 현상들이 강하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추천하는 종목들과 또 우리 증권사 리포트 같은 데 나오는 종목들을 보면은 가끔은 이거 우리 요즘 뭐 재료도 없고 특별하게 올라갈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거를 할까? 되게 재미없어 보이는데 추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또 의외로 잘 터지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검증을 하고 사시잖아요. 그러면 뉴스도 좀 많이 나오고 좋은 얘기도 좀 많고 그런 거 사시고 그리고 일주일 전에 나온 뉴스보다는 당장 나온 뉴스를 더 높게 평가를 하시고 그런 걸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쏠림 현상들은 지금처럼
오늘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외국인도 안 샀죠? 기관도 안 샀어요. 오늘 개인 투자자들만 현선물 다 포함해서 1조 원 넘게 샀습니다. 이런 날일수록 이런 쏠림 현상들과 상한가 종목들이 더 올라가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자, 바로 다음 내용으로 들어볼 텐데요. 요거는 지난 지수 하락기,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15일까지 요거 이제 코스피 지수를 제가 그대로 이제 따온 부분인데요. 딱 보시면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가는 날도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내려가는 딱 그 시기, 정확한 시기가 이제 4월 17일부터 4월 15일이었는데 저 기간 동안에는 사실 우리 증시에서 웬만한 종목들은 다 빠졌어요. 그런데 제가 통계를 한번 내보니까 이게 여러분들 못 믿겨지시면은 한번 저 날짜에 상한가 종목들 일일이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몇 종목이나 올라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상한가 종목이 그 다음날 추가 상승을 한 경우, 그러니까 상한가 도달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셨을 경우 수익이 난 종목의 퍼센티지를 내보니까 그 승률을 계산해 보니까 약 70% 정도, 10종목 중에 7종목은 올라갔더라. 기간 중에 총 140개 정도 상한가가 나왔는데요. 그중에 99개의 종목들이 다음날 추가 상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막 갭상승 붕 뜬 다음에 막 급락한 게 아니라 그날 아침에 샀어도 수익이 났을 만한 종목들이에요. 제가 여기 계산해서 뺀 게 뭐냐면은 아침에 오르긴 올랐는데 진짜 잠깐, 정말 찰나의 순간에 한 2, 3%, 1, 2% 올라갔다 빠진 건 다 제외했어요. 그거는 못 올라갔다고 치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살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그래도 5%에서 10% 이상 수익이 난 종목을 계산했는데도 70% 정도의 통계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 되게 유의미한 통계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셨을 때 나는 내가 찍으면은 10개 중에 3개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럼 승률이 30%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차라리 이게 낫단 말이에요. 그죠? 나는 매매했는데 승률이 반도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그냥 지금 같은 약세장에서는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들을 그냥 다음날 아침에 아무 생각 없이 샀을 경우 수익률이 이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세장일수록 잘 먹힌다는 부분을 좀 증명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하나 더.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요거는 첫 번째 거는 4월 17일에서 5월 15일까지인데 두 번째 거는 6월 10일에서 6월 20일. 바로 6월 달의 수치들인데요. 우리 지수가 6월 달 초까지는 괜찮았다가 중순부터 지금 보시면은 계속 음봉이에요. 우리 코스피 지수가 중간에 이틀 정도를 제외하고서는 내리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 영향도 좀 있겠고, 미국이 금리 동결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추가적인 호재가 없잖아요. 금리 동결은 분명히 좋은 내용인데 미국에서 미 연준에서는 동결했으니까 이제부터 우리 투자자들 기뻐해라 이게 아니라 이번에 동결은 시켰지만 앞으로는 이런 행운은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는 느낌이 좀 이상한데 하면서 좀 이렇게 매매들을 다 하지 않고 지금 이제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죠. 물론 오늘 밤 이제 11시에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에 따라서 분위기는 역전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밤 그리고 내일 밤에도 파월 의장의 연설이 연달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밤과 내일 밤에 만약에 여러분들 기대하는 좋은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상한가 종목들 매매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수 하락기에는 상한가 종목들이 더 잘 간다는 거. 특히 6월 달에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통계를 한번 내보니까 전날 상한가 다음날 아침에 샀을 때 여러분이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무려 80%로 지난 4월, 5월보다 더 높아졌어요. 그거는 뭐냐면 더 시장에 재료가 더 없고 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거래하는 장이며 호재가 쏠려가지고 가는 종목만 계속 가는 장세였다는 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상한가 종목이 총 30개가 나왔었는데 그중에 24개의 종목이 다음날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거 일일이 한번 계산해 보실 분들은 한번 직접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께 설명드릴 내용들은 지수 하락기 때 상한가 종목이 더 잘 가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아무 생각 없이 사도 저 정도 승률은 발생을 했다는 것이고 이거는 뭐 저의 상상이 아니라 그냥 팩트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 지난주 수요일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좋은 상한가와 나쁜 상한가를 구별하는 방법을 만약에 여러분들 아셨다면은
승률이 이거보다는 한 10% 정도는 더 올라갔을 거라고 저는 봐요. 좋지 않은 종목들을 패스하고 조금 더 승률이 높은 종목을 공략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강의까지 보신다면은 여기에 적중률이 지금은 여기 뭐 70, 80% 돼 있지만은 뭐 80%, 90% 이상 여러분들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확신을 합니다. 다음 내용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요건 이제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거긴 한데 오늘은 요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오늘 장은 상한가로 끝났어요. 너무 좋게. 오늘 장은 정말 뭐 오늘 최고의 종목으로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이 다음 날까지 그 힘이 이어질 것이냐, 이어지지 않을 것이냐, 이거를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상한가 들어갔다고 안심하고 다음 날까지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투자할 때 상한가에 들어갔더라도 다음 날 상황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보통 매매할 때 제가 매매하는 실전 매매법을 여러분께 직접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일단은 요 성향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상한가의 조건, 여러분들이 찾았을 때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한가의 조건들은 일단 첫 번째로 전날 종목이 30%의 장대 양봉, 이런 30%짜리의 상한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되게 중요한데요. 일단 이날 30%에 도달했다는 거는 그날은 이 종목이 시장의 주인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까지 그 재료가 이어진다는 것인데 다음 날에 만약에 이 종목이 상승 출발할 경우, 그러니까 오늘 30% 올랐는데 내일 아침에 이제 시작하려고 딱 보니까 종목이 막 더 올라가려고 하네? 이거는 개장 전 얘기예요. 개장하기 전에 종목이 막 올라가려고 해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따라 붙었을 때 수익 낼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제 드리는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우리는 막 강세장이나 상승장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시장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내려가는 장이기 때문에 오늘 밤 미국장이 완전히 그냥 묵사발이 났을 때 내일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전략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게 언제나 먹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되는 건 아니고요. 하락장에서 잘 먹히는 전략들이에요. 그래서 추가 상승했을 때 따라 붙었을 때 승률이 굉장히 높다. 왜 그러냐면은 시장에 새로운 호재가 없기 때문에 어제 호재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어제도 강했는데 오늘 딱 아침에 보니까 이거 뭐 뉴스 봤는데 어제 봤던 뉴스를 뛰어넘을 만한 큰 뉴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 싶은 사람이 많죠. 그래서 어제 30% 올랐으면은 누군가는 이거 많이 올랐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아침에 여러분 사셨을 때 수익 낼 확률이 높아요. 그럼 반대로 전날에는 상한가에 도달했는데 다음날 빠지는 종목 어떻게 봐야 되냐? 하락 출발하는 종목들이 있겠죠. 30% 됐는데 다음날 이렇게 뭐 개파락 출발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형성되는 종목들이 있죠. 그럼 이거는 사도 되냐 안 되냐? 단타의 관점에서는 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음날 하락 출발하는 종목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역으로 뚫고 다시 고점을 돌파하는 확률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제가 실제로 이번 6월 달과 지난 4월에서 5월에 걸친 그 하락장을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 하락 출발했는데 그날 사서 당일이나 또는 다음날 수익 낼 확률이 진짜 10개 중에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확률이 되게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은 확률이 떨어지는데 굳이 거기에 베팅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하지 않는 게 좋고 왜냐하면 승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단타 관점에서는 별로지만 어떤 중장기 투자나 스윙 투자 관점에서는 괜찮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오늘 방송에서 제가 다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 투자를 보시는 분들은 다음날 하락 출발하는 종목들은 사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왜냐? 보통은 재료가 소멸됐을 가능성. 오늘은 핫한 이슈였지만 다음날 아침에 무언가 더 큰 뉴스가 나와가지고 전날 게 다 잊어버렸어요. 오늘 아침 뉴스 보자마자 이거다. 어제 거 다 잊어버리고 그럴 경우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고 돈들이 그걸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하락 출발하더라도 뭐 한 1%, 마이너스 1% 정도의 하락은 그냥 안 빠졌다고 치고 들어가셔도 돼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한 2, 3%, 3, 4% 이렇게 빠지는 것들이 있죠. 막 5% 이상 빠지는 종목들은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확률이 진짜 떨어져요. 한 10% 정도.
그렇기 때문에 한 1% 정도 밀리는 종목은 뭐 이거는 빠지지 않았다고 보고 사셔도 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하락하는 종목들은 사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이제 매매하는 저의 이제 상한가 매매법. 지난 시간에 제가 이론을 좀 했다면은 오늘이 실전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실제로 어떻게 매매하는지를 그대로 과정들을 여러분께 차근차근 설명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요 매일 이제 장이 끝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정리를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3시 반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따로 이제 엑셀 파일에다 정리를 해놔요. 오늘 6월 21일에 수요일 날에 상한가 종목은 무엇이 있었는가 이거 찾아봐요. 보통 이제 장 끝나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으면은 뭐 여기저기 뉴스 같은 데도 막 나와요. 오늘의 특징주 막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제가 직접 찾아보는 것이 저는 다른 사람 잘 믿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직접 해야 돼요. 저 같은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조금만 기다리면은 이렇게 쭉쭉쭉 나오니까 한 4시, 5시, 6시 이때쯤에 그런 뉴스 나오는 거를 쭉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왜 상한가에 들어갔으며 왜 급등을 했는지 거기서 이제 후보 종목을 전 찾아요. 그러니까 단타 잘하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막 뭐 그냥 저는 그냥 사면은 올라가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제가 아는 정말 우리 프로급의 이 단타 선수분들 보면은 보자마자 이 종목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는데 그냥 보자마자 사서 수익 내시는 분들이 진짜 드물고요. 대부분의 우리 프로들 정말 이 데이 트레이더들 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 전날에 준비를 철저하게 해놔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짜봅니다. 이 종목이 어디까지 내려오면은 사고 어디까지 가면은 팔고 이런 것들을 전날에다 계획을 세워놔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날에 개장했을 때 막 난리잖아요, 종목들이. 내 예상했던 대로 가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올라갈 거라고 내가 확신했던 종목이 빠지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날에는 이제 미리 후보로 종목들을 추리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상한가 종목들을 일단 찾아놔요. 그리고 지난 시간 제가 우리 지난 1강에 설명을 드렸던 좋은 상한가의 조건에 포함되는 것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바닥에서 처음 시작하는 상한가 또는 신고가를 돌파하는 상한가.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만약에 기억 안 나신다면은 일주일 전 영상을 다시 보게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좀 더 가지고 저는 후보 종목을 찾아놔요. 그리고 어떤 뉴스나 재료를 봤을 때 아 이거는 좀 일회성에 가깝다 싶은 거는 배제를 좀 하고 이건 좀 더 가겠다 싶은 것들이 있죠. 뭐 정부의 정책이라던가 또는 뭐 실적이라던가 또는 뭐 업황이 개선된다던가 좀 지속적인 재료가 있는 종목들을 우선시합니다. 자 그리고 찾아놓고 그냥 잡니다. 그날은 뭐 더 없어요. 찾아놓고 다음 날에 좀 바빠요. 다음 날 이제 개장하기 전에 한 9시 부터 뭐 장전 거래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요. 9시 한 40분 정도가 되면은 이제 동시호 9시 8시죠. 8시 40분이 되면은 동시호가가 열려요. 그러면 아침에 막 호가들이 막 움직입니다. 그 중에서 아침에 분위기가 별로인 종목들이 있어요. 좀 빠져서 출발한 종목들이 있죠. 그러면 다 쳐내요. 그러면 어제 만약에 상한가가 총 4종목이 나왔다면 아침에 동시호가를 보면은 실제 우리가 매매할 만한 거는 몇 개 없어요. 뭐 한 4개 중에 한 2개, 하나 또는 뭐 한 3개. 전날 종목이 다음날 다 같이 가는 경우보다는 몇 개 이렇게 쳐낼 수 있는 순간들이 아침에 오거든요. 그래서 하락 출발하는 거는 이제 쳐내고 올라가는 것들 위주로 저는 접근을 하는데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조금 안전하게 매매하고 싶다 하시면은 10% 이상 넘어가는 종목은 안 사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런지는 이제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 넘어가는 종목은 웬만하면은 사지 않으시는 게 좋은데 왜 그러냐면은 아니 전날에도 30% 올랐는데 다음날 아침에 추가 10% 갭상승을 한다? 아침에 부흥 떠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너무 과열되어 있는 종목일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경우는 뭐 아니면 도예요. 안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아니면 도인 게 이 자리에서 바로 급등해서 바로 상한가 가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굉장히 높게 떠가지고 여기서 잠깐 머물다가 그냥 장대 음봉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뭐 아니면 도예요. 그래서 10% 이상을 갭상승하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손이 번개같이 빨라가지고 그냥 보자마자 들어가서 보자마자 수익 낼 수 있다 하시는 분들 하셔도 되고 또 두 번째로는 만약에 종목이 못 갔을 경우 내가 정말 기가 막히게 손절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저처럼 속도가 빠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은 이런 종목들이 그냥 패스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손절가를 잡을 때는 이 상한가의 종가, 이것도 잠시 설명드릴 텐데요. 이 상한가의 종가, 전날에 만든 상한가의 종가를 손절가를 잡으신다면 만약에 종목이 한 2% 떠서 출발한다. 그럼 손절가 마이너스 2% 되겠죠? 만약에 5% 떠서 출발한다. 그럼 마이너스 5% 손절가 잡으시면 돼요. 근데 10%를 넘겨서 산 종목이 상한가의 종가로 손절 잡게 된다면은 마이너스 10%까지 가야 손절 라인이 오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전 이렇게 이제 이런 기준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어제 거예요. 어제 6월 20일 날 기준으로 상한가 종목이 총 5개가 있었어요. 우선주는 뺐습니다. 우선주는 제외하고 첫 번째로 이제 TS 트릴리온이라는 종목이 이제 탈모 관련주이면서 이번에 이제 삼자배당 유상증자라는 호재가 나왔어요. 유상증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삼자배당 유상증자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주주들한테 어떤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저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가서 이거는 좋은 내용이다 싶어가지고 이제 적어놨어요. 내일 아침에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두 번째로는 조선업종 중에 이제 흥하해운이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온다 그래가지고 지금 요즘 분위기가 굉장히 핫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요즘에 그 실적이 좋을 업종으로 제가 3가지 말씀드리고 있죠. 조선이랑 반도체랑 화학 이렇게 3가지가 여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쪽은 저는 좀 더 알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1승이라고 있는데 이 종목도 이 조선 쪽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올랐어요. 이건 잘 갈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한번 이 3가지 업종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번에 2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TFE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어제 좀 개별적인 호재가 나와서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공급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급등에 상한가 들어갔고 DTNC, 요거 이제 드론 관련주. 우리 정부에서 드론 작전사령부를 조기에 창설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코엑스인가요? 그쪽에서는 무인이동체 엑스포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드론과 UAM 뭐 이런 관련주로 해서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루닛, 헬스케어 기업이고요.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또는 캔서 문시아에 참여한다는 그런 호재들이 여러 가지가 겹치게 되면서 최근에 뭐 어제만 급등한 게 아니라 계속 그냥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5개가 나왔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어떤 단발성인 상한가 종목은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5개 종목을 일단 후보로 적어놓고 이제 잤죠.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공개 방송하면서 오늘 뭘 드릴까 고민하다가 이제 하나를 드렸어요. 일단 첫 번째로 TS 트릴리온을 제가 후보로 보고 있었긴 했는데 아침에 이 종목이 무려 23% 갭상승 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10%가 넘어가는 종목은 안 사시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 완전 초급등을 해가지고 그냥 바로 상한가에 가버리던지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내리꽂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개장하자마자 23% 출발해가지고 바로 상한가 찍고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너무 순식간이어가지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매매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오늘 추세를 봤을 때 내일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딱 느낌이 거래량도 오늘 상당히 많이 나왔고 고점에 붕 뜨는 봉이 나와서 이거는 어떤 가는 형태의 종목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건 아침에 동시효과 보고서 제가 하락 출발하는 종목은 사지 말라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너무 과하게 올라온 종목도 안 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냥 패스를 했어요. 뭐 추천할 수도 있었겠지만 과연 저걸 들어가서 수익 낼 수 있었을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오늘 패스를 했고요.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종목 DTNC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이 종목 역시도 아침에 살려고 보니까 8시 40분에 동시효과를 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간 거예요. 이 종목은 무려 이제 아침에 15% 상승 출발해서 조금 올랐어요. 근데 이거를 수익 냈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들어가도 수익 내기 힘들어요, 이거는. 오히려 오늘 종가에 샀다고 치면은 내일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오늘 아침 저의 종목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이 종목은 이제 흥하해운인데 아침에 한 8% 정도 갭상승을 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기준으로 삼는 10% 이상 올라간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살려고 좀 준비는 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추천하진 않았지만 만약에 이걸 샀다면은 오늘 한 25% 정도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었을 만한 굉장히 좋은 종목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음봉 마감한 종목이 아니라서 좀 밀렸다가도 다시 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실적에 기반돼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재료였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루닛이라는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은 오늘 한 3% 정도 살짝 올라서 출발했고 오늘 고가 기준으로 6% 정도니까 뭐 조금 올랐어요. 뭐 수수료 세금 제외하면은 진짜 뭐 밥값 정도밖에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사지 않았던 이유가 이미 바닥이 작년이거든요. 작년 하반기 바닥 대비해서 벌써 주가가 7배나 올라왔어요. 지금 주가가 지금 14만 원 근처에 놀고 있죠. 이거 바닥 보면은 한 17,000원 막 그래요.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거는 이제 지금 할 만한 종목은 아니고, 근데 추세는 더 갈 추세기는 해요. 그렇지만 언제 어느 순간 이거는 폭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저는 패스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종목도 사실 투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제 스타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요거는 패스를 했어요. 이제 이게 왜 좋냐면은 우리 지난번에 상한가 얘기할 때 그때 바닥에서 출발하는 상한가 또는 신고가를 뚫는 상한가 두 개가 좋다 그랬잖아요. 얘는 신고가를 뚫는 상한가이기 때문에 오늘은 많이 안 갔지만은 저는 내일이나 모레쯤에는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의 선택은 이거였었는데 사실은 오늘 흥하이온을 사는 게 제일 좋았지만 저는 이제 요 종목 선택을 했어요. 아침에 상승했던 폭이 한 5% 정도로 그렇게 뭐 엄청 많이 올라가진 않은 상태로 시작을 해가지고 추천을 아침에 드렸고 장전에 드렸었는데 시가에 들어가신 분들 기준으로는 바로 오늘 13%까지 뛰면서 아침에 한 뭐 3에서 5% 정도로 저는 목표로 단기 추천주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그냥 짧게 수익 실현이 됐어요. 그리고 만약에 저는 항상 이것도 생각하는데요. 혹시 오늘 못 파셨더라도 이 종목은 아침에 시가에 사셨다면은 분명히 이거는 며칠 뒤에 추가로 올라올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보기 때문에 요거를 저는 이제 선택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이전부터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요거는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음날 단타 물량들이 많이 들어올 만한 종목입니다라고 미리 얘기해 놓은 게 있어서 그래서 좀 선택한 게 있었는데 저는 오늘 요거를 추천드렸었어요. 공개 방송에서. 이렇게 실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날에 찾아놓고 다음날에 아침에 동시 효과를 보고 접근하신다면 하락장일 경우 이 전략들이 꽤 잘 맞는다는 거죠. 다음 내용인데요. 요거는 아까 아침에 이제 시가에 매매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요거는 이제 두 번째 매매법인데 조금 아침에 하는 것보다 좀 어려울 수는 있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할애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매매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전날 이제 상한가 종목들을 정리하시다 보면은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좋은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게 너무 부담스럽고 벌써 막 상한가 2번, 3번씩 올라가고 이거 어떻게 사지? 하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좋은 내용이면은 뭐 많이 올라도 살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 싶은 종목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매매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아침에 종목이 이제 붕 뜨거나 하락하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아침에 하락 출발한 종목은 보지 마시고요. 일단 상승 출발을 하되 아침에 잠깐 올랐다가 떨어지는 종목을 한번 기다려 보시는 전략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따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건 떨어지는 종목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어느 시점에서 받는 거냐면은 전날 상한가를 만들었던 요렇게 봉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요 마지막 가격을 보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뭐 10,000원이었다 그러면은 10,000원을 그냥 딱 기다리고 계세요. 다음날 아침에 붕 떠가지고 11,000원에 시작한다. 그럼 사고 싶죠. 이거 어제 샀었어야 되는 건가?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그럴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운 종목은 따라가실 필요가 없고요. 떨어지는 걸 기다리시면 돼요. 그래서 10,000원까지 오기를 기다리신다면은 보통 제가 이제 시간대를 한번 보니까 한 뭐 10시에서 한 11시 사이 정도가 되면은 이렇게 가다가 떨어지는 종목들이 좀 종종 생겨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만 기다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반등하는 종목을 한번 공략해 보시는 전략이 있는데
한번 여기 실전 사례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6월 19일 이번 주죠. 6월 19일 날에 종목 중에 하나인데 동국홀딩스라는 종목이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보시면은 이 첫 번째 상한가가 전날 있었고요. 이날이 18일인가 16일이네요. 16일 날 급등이 나왔고 이제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이제 흔히 말하는 점상한가 갭상승을 떠서 상한가에 가버렸는데 상한가가 두 번이나 갔는데도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 더 갈 것 같다. 힘이 너무 좋아요. 그런 생각이 드실 경우 어떻게 사시면 좋으냐. 물론 다음날 아침에 사도 되죠. 근데 요 상한가의 종가였던 16,390원을 기다리셨다가 여러분이 사셨을 경우 주가가 아침에 여기 있다가 분봉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잠깐 내려왔다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뛰어들었어도 뭐 수익이 났겠죠. 근데 이거는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렇지만 떨어지는 거 받았을 경우 나름의 수익 구간이 있었고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날 못 팔았어도 다음 날에 추가적인 수익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요 상한가 종목들의 요 종가에는 나름의 이 지지선 역할을 하는 그런 힘들이 있어서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거기서 반등하는 경우들, 뭐 이탈하더라도 한 1, 2% 정도, 2, 3% 정도 살짝 이탈했다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 역시도 우리 데이 트레이더들, 단타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저 자리를 한번 기다렸다가 사보시는 전략들, 너무 올라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종목들은 이런 전략도 통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RBK 그룹이라는 종목인데 얘도 6월 19일 날 상한가로 마무리했던 종목이고요. 이미 그 전날에도 상한가에 갔었어요. 급등이 나왔어요. 상한가는 아니지만. 그럼 이틀이나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워요. 분명히 그 차익 실현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럴 때는 무리하게 잡으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 종목은 아침에 이미 상승 출발해가지고 보시면은 여기 이제 붕 떠서 시작했어요. 여기서 이만큼 대략 보진 않았지만 한 적어도 10% 이상 갭상승 출발했을 거예요. 그런 경우 여기서 요거를 수익 낼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요 상한가 자리를 기다리셨다면 중간에 떨어졌다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수익을 낼 수도 있었을 것이고 물론 당일날에는 손실 마감이 됐지만은 다음 날에 수익 구간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저 자리에 샀을 경우는 어떤 복원력이 상당히 강한 자리이기 때문에 당일날에 만약에 물리셨더라도 다음 날까지 보신다면은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을 거고요. 이 구간이 제가 봤을 때 한 마이너스 7% 정도 됐었거든요. 다음 날까지 가져갔으면은 한 5% 정도 수익 구간이 발생을 했겠었기 때문에 저런 상한가의 종가 자리를 노려보시는 전략도 굉장히 해볼 만한 전략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종목입니다. 삼부토건인데요. 이것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떠들고 막 대장준이 뭐니 막 그랬었잖아요. 사고 싶죠. 근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 종목도 이미 많이 올랐어요. 바닥에서 아마 한 두세 배 올랐죠? 그러면은 다음날 아침에 갭상승을 하는 거를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갈 필요 없이 기다리세요. 기다렸을 때 얘도 한 보니까 7% 정도 빠졌어요. 요 자리 3,800원 요 상한가를 만들었던 고가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셨다가 떨어지는 걸 받았다면 다음날 괜찮은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전략들도 제가 막 급등하는 종목 여러분께 따라잡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눌림목 전략들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일 날 오늘 수요일 기준으로 우선주 제외하고 상한가 종목 중 6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오늘 제가 강의 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내일은 어떤 종목이 좋을까 궁금하시죠? 요거는 잠시 후 제가 9시 공개 방송할 텐데 9시 방송에서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일주일 전에 여러분들께 상한가 종목 중에 어떤 게 가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려서 제가 샘표라는 종목을 지난주 수요일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뒤로 20% 넘게 급등을 했어요.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종목 중에도 분명히 내일장에 굉장히 종목들이 숨어 있을 거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9시 공개 방송에 찾아오셔서 저의 전략들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잠시 후에 또 다음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한가 매매법 오늘 2강 들어봤습니다. 먼저 전문가님의 분석으로 본다면 상한가 종목의 이후 추세, 하락장에서 더 강한 점 들어봤고요. 이런 약세장 내에서 뚜렷한 호재가 없다면 더 올라갈 상한가의 조건으로 상한가 마감 후 다음날 개장 전 상승 출발 움직이 보이며 강세 이어질 것, 또 하락 출발한다면 단기 투자 전략으로는 보수적 관점 말해드렸습니다. 시초가 장중 공략법 강의와 함께 최근 3거래일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까지 흐름 분석해 봤습니다. 강의 진행해 주신 적풍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자세한 전략, 더 많은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AS 시간이죠. 전문가님께서 추천 주신 종목들 바로 어떤 대응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6월 7일에 매수했던 VTGMP입니다. 월요일 쇼미더스타 나오셔서 AS 주신 후에도 이 거래 초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유자라는 9,000원 선 매물대에서 매도 전략 드렸거든요. 오늘도 종가로도 9,000원 선 넘겼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너무 잘 가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내일도 사도 좋으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네. 이제는 안 됩니다. 네, 이런 얘기하고 또 올라갔던 적이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너무 조심스럽지만은 이제는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2주 연속 사지 말라 그랬는데 너무 잘 가가지고 그 종목은 조금 예외였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이제는 많이 오른 영역대이기 때문에 전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조심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투자자 이 현황을 보시면은 수급은 너무 좋아요. 지금 투신들도 계속 사고 있고 연기금도 오늘 연기금이 진짜 큰 돈이 들어왔거든요. 나쁘진 않은데 연기금이 아마 오늘 들어와서 단타하려고 들어왔지는 않았을 거고 연기금은 아마 좀 장기 투자 관점으로 들어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실적을 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주가가 추가 상승은 가능할 것 같은데 연기금이 오늘 사고 두 번 다시 안 사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빠지면 물타기 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목이 조금 눌림목이 나오면은 한번 해볼만 하겠다 생각이 들고 예전에 추천드렸던 화장품주 중에 아이패밀리 SC라고 아마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이 종목이 작년 바닥치고 나서 지금 한 7, 8개월 정도 장기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전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보면은 중간에 매일같이 올라갔던 게 아니라 조금 이게 조정 주면서 가요. 떨어졌다 가고 떨어졌다 가고. 그래서 지금 VTGMP는 그런 하락이 한번 나올 법한 시점이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들어가지 마시고 떨어지는 구간을 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관점으로는 한 8,000원 전후까지 떨어지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한 8,500원에서 8,000원 사이 정도 내려오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제가 우리 노란톡방에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재공략 의견을 드릴 거고요. 네. 아직은 아니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매도 관점으로 이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VNT, GMP 너무 많이 올라간 구간으로 조정 눌림 시 8,000 원선 전후 구간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5월 25일에 매수했던 하나기술입니다. 지난 AS 때 보유 전략 드렸는데요. 오늘 장중에 9% 넘게 종가도 7% 가까이 상승하며 거래 끝이 냈습니다. 수익률 16% 달성된 종목인데요. 어떤 리뷰 주실까요? 네, 이 종목은 지난번에 지난 6월 13일 기준으로 사실 목표가는 도달은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못 파셨던 분들이 계시니까 그렇다면 다음번에 더 좋은 자리에서 팔 수 있으니까 좀 더 보유해 보세요라고 전략을 드렸었고요. 그때 제가 아마 지나가면서 75,000원을 제가 언급했던 것 같아요. 기억은 안 나지만 네. 분명히 저라면 그랬을 거예요. 네. 그 정도 가격대. 네. 그래가지고 오늘 공개 방송에서도 사실 어제 테슬라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테슬라가 정말 5% 넘게. 그렇죠. 네. 정말 미친 독주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테슬라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기술이 배터리 관련주 이렇게 엮여가지고 오늘 좀 좋은 모습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미 목표가를 달성을 했고 더 올라가는 중인데요. 혹시나 오늘 장중에 바쁜 일이 있으셔서 매도를 못하고 갖고 계신다면은 정말 이건 행운이라고 생각하시고 내일장에 잘 매도하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 저희 장중 방송이나 또 저희 기존의 전략대로 75,000원 근처 또는 73,000원대에서 매도하신 분들은 일단 수익질을 하셨으니까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2차 전지는 제가 저점에 있는 2차 전지주를 나중에 또 가져올 거예요. 네. 지금 에코프로는 잘 가고 네, 있습니다만 혼자 잘 가고. 그렇죠. 네. 다른 2차 전지주들은 좀 못 가고 있는데 바닥에 있는 것들은 아직도 괜찮아요. 예. 네, 이런 것에서 가져올 테니까 하나기술은 이 정도 마무리하고 또 다른 2차 전지주로 네.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테슬라 수혜와 이어지는 종목입니다. 6월 13일에 재공략했던 아모 그린텍인데요. 납품 수혜주로 강세 마감과 함께 오늘 역시나 아모 그린텍도 5% 가까이 오르며 거래 끝이 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18,000원 전후 목표가 설정해 주셨고 네. 근접하게 도달했습니다. 네, 이것도 어제 테슬라가 올라가서 네. 수혜가 될 만한 종목으로 오늘 언급을 드렸던 것이고 네. 목표가 18,000원 넘어가기 전까지는 저는 보유할 거고요. 이미 여러분들 수익 보고 계시겠지만 내일 한번 왠지 내일 정도면 도달할 것 같아요. 느낌이. 오, 그래서 네. 18,000원 목표가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네. 이미 수익 중이시겠지만 조금만 더 가져가서 팔도록 하고요. 지금 18,000원대가 굉장한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가격대예요. 네. 이게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18,000원을 만약에 주가가 뚫게 된다면은 그 뒤로 단기적으로 한 15, 20%짜리 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 그래서 저는 18,000원을 잡은 거는 정말 보수적인 관점에서 드렸던 건데 네. 혹시 모르죠. 그래서 디테일한 전략들은 우리 내일 노란톡방에서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그린텍 18,000원 그 이상 수익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에 매수했던 세코닉스입니다. 오랜만에 AS 주식입니다.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 오늘 강세 마감되는데요. 어떤 의견 주실까요? 요거는 6월 초쯤 이제 입절해서 네. 이제 수익 실현은 다 된 종목이긴 한데요. 이 종목도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또 들어가겠다고 예고를 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율주행차이기도 하고 지금 엔비디아가 미국에서 테슬라만큼 네, 잘 가고 잘 있잖아요. 가고 있죠. 그렇죠. 거의 투탑인데 네. 엔비디아의 요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칩이 네. 테슬라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게 오늘 오후쯤에 나왔어요. 제가 아마 장 끝날 때쯤에 그 뉴스를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세코닉스가 딱 수혜가 되는 종목이라서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는 움직임이 좀 있진 않았습니다만은 요 내용들이 전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요즘 자동차주들이 흐름이 좋잖아요. 자동차 부품주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배터리주 올라가고 있죠. 남은 건 이제 자동차 부품주 배터리 다 갔으면은 이제 자율주행차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율주행차. 또 그 사이클이 한번 올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네. 자율주행차 보실 분들은 세코닉스 한번 잘 보시기 바라겠고 이 종목은 제가 조만간 여러분들께 추천주를 한번 가져올 수 있으니까 네. 관심 종목에 꼭 넣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테슬라 관련 뉴스 주시하시면서 내일장 반응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는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립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이번 주 전략 종목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힌트로는 오늘 종목 글자는 5글자짜리 종목이고요. 네. 네, 첫 번째 힌트 내용으로는 이게 결정적이에요.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네. 요 회사의 의료기기인데요. 네. 타액으로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있는데 요 측정 기기에 대한 임상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임상 결과가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오늘 그 내용으로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나왔던 적이 없거든요. 특히 올해 2023년도 들어서는 최대 거래량이 오늘 발생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재료가 네. 그냥 단기적으로 끝날 만한 재료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들어서 오늘 추천주를 가져오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이 의료기기 재료가 나오기 이전에는 이 회사가 무슨 종목이었었냐면은 메타버스 장비 관련주로 많이 언급이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메타버스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 미국의 메타도 있고요. 그 글라스 장비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애플에서도 그 MR 헤드셋을 출시를 했고 올해는 삼성에서 또 XR 디바이스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메타버스 장비주를 엮였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두 가지 재료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두 번째 재료가 되겠고 네.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게 제일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바로 이제 실적인데요. 네. 앞으로 2분기에 대한 증시 전망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은 좋은 내용보다 안 좋은 내용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는 안전한 종목들을 추구하는 이 무리들과 단기 급등 테마를 노리는 무리들이 지금 굉장히 상충돼가지고 서로 이제 부딪히고 있어요. 어쩔 때는 이게 잘 가다가 이게 잘 가다가. 근데 이제 실적이라는 부분은 1년에 4번 정도는 그래도 시장에 이제 화제가 되는 그런 이슈이기도 하고 실적이 나쁜 종목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단타 하시는 분들도 차트도 잘 만들어져 있는 걸 좋아하시지만은 차트도 좋은데 재무제표를 보니까 실적도 좋은데 이런 경우 있을 경우 네. 그 종목들을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차트가 이미 급등이 좀 나온 상태긴 해요. 급등이 좀 나왔지만 저는 이제 추가 상승이 가능한 종목으로 보고 요건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 올해 실적 개선세가 저는 충분히 부각될 것이다. 이미 1분기 실적은 잘 나왔어요. 2분기, 3분기 잘 나올 걸로 예상되는 종목이라서 실적과 요 차트와 이런 재료들이 좀 삼박자가 잘 맞아 떨어지는 종목들이 잘 없는데 네. 제가 찾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으로 오늘 준비를 했으니까요. 네. 가격적인 전략과 어떤 종목인지는 이따 9시 공개 방송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박자를 고루 갖춘 종목, 오늘 타액 혈당 측정기 임상 성공 소식에 초급등세를 보였고요. 과거 메타버스 장비주로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 실적 개선되고 있는 점까지 긍정적으로 봐드렸습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을 원하신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립니다. 이제 10분 후입니다. 적풍 전문가님께서 9시 무료 공개 방송도 준비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 주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개 방송에서는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을 또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네. 6월 달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열흘만 지나면 또 하반기, 3분기 네. 하반기 시작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실적도 나오거든요, 이제. 이제 곧 삼성전자 그 잠정 실적 나오고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실적 시즌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해야 되고요. 기관 외국인들은 벌써부터 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주로 가져온 종목 있죠? 이따 재무제표 보여드릴 텐데 수급창 보여드릴 텐데요. 이미 기관 외국인들은 2, 3일 전부터 벌써 사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거 준비하고 있구나 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오늘 방송 주제는 실적과 이런 급등주의 차트들이 좀 같이 어우러져 있는 뭐 하나가 나사 빠진 종목이 아니라 굉장히 지금 사기 좋을 만한 이런 종목들을 준비했으니까요. 요즘 장에서 뭘 사실지 모르시는 분들, 모르시겠다. 나는 잘 모르겠어요. 뭐 감이 잡히지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들어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고요. 이 종목은 아까 제가 강의드렸던 상한가 매매법을 통해서 도출된 종목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방송 들어오신 분들께는 제가 샘표라는 선물을 좀 드렸었고요. 오늘 오신 분들께도 준비된 종목들이 있으니까 조금 전에 드렸던 도전상한가 종목과 우리 공개 방송에서 하나 더 드리는 종목까지 해서 총 2종목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